자, 2022년 2회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동절기의 습도 50% 이하인 경우 수소 용기 밸브의 개폐를 서서히 하여야 한다. 주된 이유는, 자, 우리가 습도가 낮을 때 밸브를 급격히 조작했을 경우에는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해주는 이유는 정전기를 방지해서 우리가 폭발의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용기 밸브를 서서히 하여야 한다. 개폐를 서서히 해야 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공기액화 분리 장치의 폭발 원인이 아닌 것은, 자, 공기액화 분리 장치에서 공기액화 분리 장치는 기본적으로 우리 산소, 그죠? 산소가 있죠. 그래서 강력한 초연성 가스 산소가 있기 때문에 가연성 가스가 침입했을 때 또는 뭐 생성이 됐을 때 폭발의 위험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존의 혼입, 아세틸렌 혼입, 탄화수소의 생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요. 이산화탄소와 수분 제거가 되겠죠. 제거.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수분은,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가 생성이 될 수 있고, 수분은 얼음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밸브류 등을 폐쇄를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폭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과학가스 특정 제조시설에서 과학가스 배관을 시가지 외의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하고자 할 때 노면으로부터 배관 외면까지의 매설 깊이는, 자, 시설의 매설 깊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산이나 들 같은 경우는 1m, 그죠? 산이나 들 같은 경우는 1m, 그죠?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1.2m 이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의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하는 경우 노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 깊이는 1.5m, 그죠? 시가지 도로 노면 밑 1.2m, 5m 이상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노면 밑에, 자, 1.5m 이상. 그 다음에 시가지 도로 외의 노면 밑이라면은 요거는 1.2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이나 들은 1m, 그 밖에는 1.2m. 시가지 도로 노면 밑은 1.5m, 시가지 도로 외 노면 밑은 1.2m. 답은 그래서 현재 1.2m. 그죠? 지금 시가지 외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스보일러 설치 후 설치 시공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보일러 설치 시공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는 2번 최근의 안전점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가스보일러 설치 시공 확인사항으로 뭐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보는 게 되겠죠. 그래서 급기구 또는 배기구, 뭐 배기통 이런 거 적합 또는 막힘 여부 이런 것들 되겠죠. 가스 누출 여부, 그 다음에 뭐 이탈 여부, 그죠? 적정 배기 여부, 사용 교육의 실시 여부, 그죠? 뭐 이런 것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여부,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안전점검 결과는 관계가 없다. 그죠? 시공이기 때문에, 처음 시공이기 때문에 2번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시아나수소에 첨가하는 안정제로 사용되는 중합방지제가 아닌 것은, 자, 안정제, 중합방지제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죠? 황산, 자, 황산가스, 그죠? 그 다음에 염화칼슘, 자, 그 다음에 인산, 그 다음에 오산화인, 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1번은 관계가 없다. 산소와 혼합가스를 형성할 경우 화염온도가 가장 높은 가연성 가스는, 자, 화염온도 우리가 메탄 같은 경우는 약 한 2700도 정도가 되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 2900도, 아세틸렌 3500도, 그죠? 프로판 282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뭐 가장 위험한 가스, 가장 폭발 범위가 넓은 가스, 뭐 이런 거 따지면 아시틸렌입니다. 그죠? 아시틸렌.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가스 용접 할 때, 우리가 시험 칠 때 이렇게 보면 철을 녹이기 위해서 아시틸렌을 사용합니다. 그죠? 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3500도 이상의 고온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시틸렌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답은 3번.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는 지상에 설치된 저장 탱크 외면으로부터 몇 메다 이상 떨어져 정차해야 하는가? 자, 이것은 3m가 되겠습니다. 3m. 답은 2번. 그래서 3m 이상 떨어져 정지를 할 것. 자,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독성가스가 누출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제독 조치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는 2번. 벤트 스택을 통해서 공기 중에 방출시키는 조치.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벤트 스택보다는 플레어 스택을 설치를 합니다. 그죠? 플레어 스택 설치해서 연소를 시켜버리죠. 아니면은 벤트 스택을 통해서 배출하게 되면 독성으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흡착탑 또는 흡수탑 이런 것들, 그래서 독성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벤트 스택이 아닌 플레어 스택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동식 부탄 연소기 올바른 사용 방법은, 자, 여기서는 3번. 사용하는 그릇은 연소기 산발이보다 폭이 좁은 것을 사용한다 되겠죠. 그죠? 텐트 안에 사용한다. 텐트 안에 사용하게 되면 산소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식의 위험성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대를 나란히 연결해서 사용하면 과열로 인해서 폭발의 위험성을 가집니다.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소기 운반 중에는 용기를 연소기 내부에 보관한다 이렇게 되는데, 용기를 분리해서, 그죠? 분리해서 보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용기 보관 장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는 1번. 산소 충전 용기 보관실의 지붕은 콘크리트로 견고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충전 용기 보관실은 불연제로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붕의 경우는 가벼운 지붕, 그죠? 가벼운 지붕을 설치를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불연성의 재료 또는 난연성의 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설명이 틀렸다. 사람이 사망한 도시가스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상보를 할 때 그 기한은 며칠 이내로 하는가? 자, 가스로 인한 사망사고는 사고 즉시 속보를 하고요. 사고 발생 후 20일 이내에 상보해야 된다.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보라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한 통보가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즉보를 먼저 합니다. 즉시 보고, 즉시 속보로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일 이내로 상보, 지금처럼 서면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상이나 중독 사고의 경우는 속보와 사고 발생 후 10일 이내에 상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는 20일.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압가스 운반 차량의 운행 중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1번이 되겠죠? 자, 고압가스 운반 차량 운행 중 조치사항인데 400km 이상의 거리를 운행할 경우 중간에 휴식을 취한다. 이 휴식을 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200km 이상, 그죠? 200km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 그죠?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 도시가스 제조시설에서 벤트 스택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벤트 스택은 방출된 가스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그죠? 가스를 방출하는 거. 자, 근데 여기서 틀린 것은 1번.
벤트 스택의 높이는 방출된 가스의 착지 농도가 폭발 상한계값 미만이 되도록 설치한다. 여기서 폭발 상한계가 아니고 하한계가 되겠죠. 상한계값 미만이라는 것은 폭발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폭발의 위험성을 가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폭발 하한값 미만이다. 그러면 뭡니까? 폭발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폭발 하한값 미만이 되도록 벤트 스택의 높이를 높여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4번. 소비 중에는 물론 이동, 저장 중에도 아시트렌 용기를 세워두는 이유는, 자, 아시트렌이 새어나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밸브 끝을 위로 가게 저장하거나 사용을 합니다. 그건 뭐냐? 아시트렌 누출을 막기 위해서다. 그죠? 아시트렌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게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입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아시트렌은 우리가 용해가스죠. 용해가스. 그죠? 용해가스로 아세톤이나, 그죠? 아세톤이나 DMF를 이용해서 거기에 아시테렌을 녹여서 저장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눕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세톤이 누출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 아세톤 누출을 막기 위해서 세워서 밸브 끝을 위로 가게 해서 저장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차량의 혼합, 적재할 수 없는 가스길이 쫙 지어져 있는 것은, 자, 이것은 뭐냐? 혼합 적재 금지가 되겠죠. 그죠? 혼합 적재 금지. 염소와 뭡니까? 아시트렌. 그죠? 그 다음에 염소와 수소. 되겠죠? 염소와 암모니아.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염소는 강력한 조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가연성 가스하고 잘못하면 같이 적재했을 때 폭발의 위험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 혼합 적재 금지 가스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염소와 아시트렌이 되겠습니다. 자, 밸브가 돌출한 용기를 용기 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용기의 내용적의 기준은, 자, 충전 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내용적이 5리터 이하인 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5리터 이하인 것은 제외다. 그죠?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용기 제외되는 거, 5리터 미만은 제외. 그죠? 제외.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산소 아시트렌 및 수소를 제조하는 자가 실시해야 하는 품질 검사의 주기는, 자, 산소 아시트렌 및 수소를 제조하는 자는 일정한 순도 이상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 1일 1회 이상 품질 검사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산소의 경우는 그 순도가 99.5% 되겠죠? 그 다음에 아시트렌은 98%. 그죠? 수소는 98.5%. 그죠?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순도 이렇게 세 가지, 산소, 아시틀렌, 수소 세 가지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1일 1회 이상 품질 검사를 해서 그 순도를 유지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액화가스를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하여 250km 거리까지 운반하려고 한다. 운반 책임자가 동승하여 감독 및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자, 우리가 운반 책임자 동승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뭐 압축가스, 일단 액화가스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압축에서도 가연성과 조연성, 그죠? 마찬가지 액화가스도 가연성과 조연성 이렇게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가연성은 300 세제곱미터 이상, 조연성은 600. 그러니까 300, 600이고요. 가연성은 그러면은 압축이든 액화든 가연성입니다. 그죠? 300 이거는 3000kg, 조연성은 6000kg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이제 뭐 에틸렌 3000kg, 암모니아 1000kg, 그죠? 산소 6000kg.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이렇게 됩니다. 아산화질소는 우리가 조연산 가스입니다. 조연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뭡니까? 독성가스, 독성가스로 되겠죠? 독성가스는 허용 농도가 두 가지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독성일 때는 압축과 물론 액화가 있죠. 액화가 있고 우리가 5000ppm 이하, 5000, 200에서 200ppm에서 5000ppm까지 되겠습니다. 100세제곱미터, 1000kg. 그죠? 그 다음에 200ppm 이하가 되겠죠. 자, 요거는 10세제곱미터 이상, 그러면은 100kg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서 봤을 때 필요 없는 것은 2번에 아산화질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산화질소는 조연산 가스입니다. 그죠? 조연산 가스니까 뭐예요? 6000kg 이상이 됐을 때 필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과가스 일반 제조시설에서 저장 탱크 및 처리 설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틀린 것은 2번. 저장 탱크실의 천장, 벽 및 바닥의 두께는 20c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천장, 벽, 바닥 및 두께는 각각 30cm 이상인 철근 콘크리트로 방수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cm 아닌 30cm가 되겠다. 자, 공업용 액화염소를 저장하는 용기의 도색은, 자, 액화염소 공업용은 갈색이 되겠습니다. 갈색. 그죠? 공업용 우리가 주황색이라면 수소가 되죠. 회색은 기본적으로 일단 색깔이 있는 것들 여러 가지들 외에는 다 회색입니다. 그죠? 회색. 질소, 뭐 아산화질소, 헬륨, 그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회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백색이라면은 공업용의 경우는 우리가 백색이라면은 암모니아, 그죠? 의료용은 산소가 백색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염소의 경우는 우리가 갈색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